어떠한 시공사를 선정을 할 거고 어떠한 시공 계약을 맺을 것이냐 그게 가장 크다. 자 이제는 한남 3구역의 멋진 조감도와 함께 네네. 네 하나씩 대안 설계가 뭔지 혁신 설계가 뭔지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대림 산업의 그 혁신 설계랑 대안 설계를 알기 전에 설명하기 전에 이 네.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 최초 사업 시행 인가 기준이라고 아까 계속 설명을 하면서 사업 시행 인가 기준, 사업 시행 인가 기준 했거든요. 네. 이 지금 현재 3개 제안 3개 대림산업, 현대건설, GS건설 이 3개 업체가 낸 제안서에는 최초 제안서도 있고요. 네. 대안 설계 제안서도 냈고요. 혁신 설계 제안서도 냈어요. 다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대안 설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최초안을 제안을 했고 지금 나름대로 혁신 설계안을 준비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깜짝 쇼를 그 합동 설명회하고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는 제가 만든 이 자료는 3개사가 공식적으로 낸 입찰 참여 제안서를 가지고 그다음 도급 계약서 안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현대건설에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죠. 제가 네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좀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좀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대림산업 먼저 이 대림산업의 설계안은 기본적으로 혁신안입니다. 혁신안 설계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먼저 이 대안 설계라는 개념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대안 설계라는 거는 사업 시행 인가 기준으로 된 설계 도서를 가지고요.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만을 일으켜 만든 설계안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사업 그 설계 변경 들어가고 사업 시행 인가 변경 들어갔을 때 쉽게 변경이 안 되는군요. 시군구청에서 쉽게 변경 도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대안 설계안이고요. 혁신 설계안은 최고 층수는 22층으로 동일합니다. 네네. 하지만 조합의 이주 철거 시기가 한 3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공간 배치라든가 이것들을 다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를 넘어가는 거예요. 경미한 변경이 아닌 거예요. 중대 변경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인허가를 다시 받겠다. 3년 안에 다시 받겠다고 하는 안이에요. 그럼 혁신 설계안 2는 뭐냐면 최고 층수를 29층까지 올리는 거예요. 지금 몇 층이죠? 지금 안은 지금 보면 최대 층수가 22층인데 뭐 그것도 한쪽에 좀 몰려서 22층이거든요. 좀 7블럭 쪽에만 좀 22층이 돼 있고 어떤 제일 낮은 층은 뭐 5층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안을 바꿔 가지고 지금 최고 층수를 29층까지 올려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주 철거 시기에 맞게 설계 변경이 들어가고 사업 시행인가 변경을 들어가서 진행을 하겠다는 게 혁신 설계 이안이에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업 단지 이름이 한남 아크로 카운티라고 했는데요. 네. 이 메세나폴리스를 설계한 업체가 이 저디라는 업체가 있어요. 저디가 있어요. 메세나폴리스를 설계를 했던 분하고 한국의 무형건축이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체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한강조망 극대화예요. 한강조망 극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혁신 설계 아까 얘기했던 혁신 설계 이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대림산업은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극대화 내용이 뭐냐면은 세대당 4억 2천만 원 추가 이익을 상출해드리겠다. 어떻게요? 어떻게? 네.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아파트 일단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대림산업의 대림 AMC 같은 데다가 매각을 했을 때 약 발생하는 수익이 한 2,200억 정도 된다고 대림산업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 수가 2,566세대까지 증가가 돼요. 혁신 설계에 그래서 기존 안보다 1,528세대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 대한 그 한강 조망이 가능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게 한 추정 금액이 한 6,100억 정도 올라갈 거고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한남 아까 얘기했지만 이 주변으로 지금 그 커뮤니티 시설을 최고급 거의 뭐 최고급 리조트급의 지금 커뮤니티 시설을 8개 내지 9개를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아우 그렇게 많이요. 그것도 네. 9층에 지상 9층에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 층에다가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호텔급 최고급 리조트 호텔급의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걸로 인한 조합원들의 프리미엄을 그걸 이제 클럽 아크로라고 하는 근데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걸 한 7,700억 정도 만들어내겠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세대당 4억 2천만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창출해주겠다고 하는 게 대림 산업의 혁신안이에요. 아 그렇네. 좋네요. 네, 좋죠. 아이디어. 네. 좋죠. 이렇게 대림 산업의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요. 네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그럼 혁신 설계하면서 뭐 어떻게 더 갈 거냐. 바꿀 거냐. 근데 아까 얘기할 때 그 추가 부담 없냐고. 네네네. 추가 부담 없답니다. 아 그래요. 네, 추가 부담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일반적으로 주차 세대 대수가 두 대잖아요. 아니, 세대죠. 아파트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대를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광폭 2.6m 두 대 주차한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주차 세대 수는 12,059세대로 더 늘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파트 층고가 2.3m에서 2.4m 정도 되는 게 일반 아파트 층고예요. 근데 여기 아파트는 기본 천정고가 2.5m입니다. 여기에 거실 및 부엌 같은 경우는 일체형 와이드로 해갖고 2.65m 우물 천장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혁신 설계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동간 배치가 현재 197개 동이거든요. 네. 아까 그 건폐율이 42.1%라고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따닥따닥 붙여 밀도가 있습니다. 높네요. 네. 높습니다. 이게 좋지가 않은 상태인데 물론 서울시에서는 감안을 하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일반적으로 현재 일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전용률이 한 20, 건폐율이 한 20%, 25%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쾌적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동간 거리를 최적화시켜서 97개 동으로까지 혁신 설계를 통해서 줄이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녹지 비율이 40.58%까지 높여서 조합원님들에게 쾌적성을 또 선물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까 지금 한강 조망이 2,556세대가 나오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거 설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은 이 틸트 구조라는 거를 통해서 한강 조망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틸트 구조가 어떤 걸까요? 어떤 거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한남 4구역 이제 앞쪽에 있는 전면도를 보고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이쪽은 이제 4구역입니다. 네. 이쪽은 3구역이죠. 네. 뒤는 이제 2구역이고 저쪽은 이제 5구역이 되겠죠. 네. 근데 이 4구역하고 맞닿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기 이제 3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또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그러면 네네. 여기는 지금은 한강 조망을 보지만 네네. 이제 맞은편에 아파트가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틸트 구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파트가. 그 외벽 같은데 한쪽 일부 부분이. 그거 다니다 보면 예.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예. 유리창으로 돼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공간 부분이 좀 3차원으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그 조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세대별로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는 세대들을 만들어내겠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총 아파트 세대수 2,556세대 한강 조망을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을 쭉 빼고 봐야 될 것 같은 예.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보인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설계, 대림 산업의 혁신 설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대표 아이템인데 이거는 지금 좀 다른 안보다 훨씬 더 좋은 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파노라마 커뮤니티예요. 멋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대림 산업에서 제안을 한 건데 이 최초 접근로가 이게 그 조합원들만 다니는 땅이 아니라 여기 보면 기부 체납해야 되는 용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다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들어와서 공간에 대한 개방. 그래서 한남 뉴타운 이 랜드마크 되는 이 건물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한강 조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대림산업의 혁신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걸 파노라마 커뮤니티라고 적고요. 그다음에 이 대안 설계를 하면서 그 현재 스카이 커뮤니티라고 해서 대안 설계 시에는 한 8개. 그다음에 혁신 설계 시에는 9개의 스카이 커뮤니티를 구층에 짓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스카이 브릿지로 각각의 커뮤니티를 다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시설들을 클럽 아크라고 해서 리조트급의 초고급 리조트급의 그 시설을 총 연면적이 4180제곱미터.
그 정도로 약 12,000평 정도의 12,000평이 넘죠. 거기 넘는 그 연면적 12,000평이 넘는 그 커뮤니티설을 지어서 네. 그래서 그거를 조합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단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이디어가 총 집결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 일단 틸트 구조로 해서 2,556세대의 아파트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게 하겠다. 예. 자 그러면서 동시에 파노라마 설계를 통해서 한강에 대한 어떤 파노라마 커뮤니티죠. 네네 한강 조망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과 같이 또 나누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스카이 커뮤니티, 스카이 브릿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조합원들을 위해 또 만들어놓은 특별한 리조트급의 어떤 특별한 시설,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구성하겠다. 이런 식의 뭐 사진으로 보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지금 눈이 막 뭐 아름답습니다 지금. 네. 막 사고 싶네요. 네. 저기서 살아보고 싶네요, 진짜로. 진짜 된다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네. 저런 데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실까? 네. 궁금해하면서 자, 그 외에도 34,000평이나 되는 상업시설은 그러면 대림은 어떻게 해결한다? 라는 겁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림 산업의 특별 제안을 중에 살펴봐야 될 게 이 상업시설에 대한 처리 부분이에요. 네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업체 동일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통적으로 제가 다뤘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네. 먼저 그 대림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우사단로가 있어요. 그 이태원이 있고 이태원동이 있고 주변에 한남동이라는 동네가 네네네. 워낙 그 외국인들이 많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근의 한남동과 이태원에는 이국적인 상권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끌어들여오겠다는 거예요. 이국적인 개념을 그대로 땡겨오겠다.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그래서 네. 그 주변에 가운데 그 종축도로가 우사단로라고 있는데 네네. 그 우사단로에다가 유러피안 아케이트라는 거를 조성을 해서 아치형으로 그 아치형으로 해서 그 유럽의 전통 양식이죠. 네네. 이런 해서 유러피안 아케이트를 조성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7블럭 내에 네. 대형 인도어몰을 연결된 대형 이벤트 공간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마어마하네요. 네. 세계적인 리테일링 그룹이죠. 아까 쿠시먼 웨이크앤필드사라고 하는 업체하고 네네. 상가 매장, 리테일 매장을 어떻게 이 MD 구성을 잘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서 이걸 연결해서 하겠다고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뭐 제안이니까 제안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좀 조합원님들이 네. 저 궁금하신 것들을 현장 총회에서 살펴보시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얘기도 들어보시고 이 업체가 우리 회사 우리 구역 내에 들어오는 게 적당하다 생각하시면 뭐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으시면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계속해서 여쭤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림으로 보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 합정동의 메세나폴리스가 굉장히 크게 확대된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도 들면서 동시에 또 용산의 아이파크몰 같은 그런 이미지도 좀 풍기는 게 아주 묘한데요. 어쨌든 기존에 지어졌었던 것들보다는 눈으로 볼 때 공간도 굉장히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아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굉장히 더 좋을 것 같고 비가 와도 비 안 맞고 다닐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공간도 같이 연출이 될 것 같은 부디 기대가 저 안대로 크게 잘 되네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림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쭉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현대건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현대건설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 설계안이 없어요. 네네. 혁신 설계안이 없고 그냥 최초 설계안을 참여 제안서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안도 그 입찰 참여 제안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 네네. 다만 뭐 소문에 의하면은 혁신 설계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11월 28일 날 현장에서라든가 네. 아니면 뭐 시공사 선정 총회 때 네. 깜짝 쇼를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현대건설의 제안 한번 정리해봐 주시겠습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한남뉴타운 3구역 단지 전체를 3개 권역 그다음에 7블록으로 특화 컨셉을 했는데요. 네. 근데 단지를 이렇게 3개 권역 7블록으로 나눴습니다만은 네. 나눠진 것들이
하나로 단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동 편의 시설이 좀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무빙워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경사형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44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20개, 네. 경사형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2개. 그다음에 무빙워크 같은 경우도 2개 정도를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네. 또 특히나 이태원역하고 한남역 사이가 이렇게 경사진 대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쪽에. 그렇죠. 네. 그쪽에는 그 에스컬레이터를 5개를 설치를 하고요. 무빙워크를 단 2개를 설치를 해서 보다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아닙니다. 네, 두 번째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경관 조명입니다. 경관 조명도 그 현재 이 현대건설의 안을 보게 되면은 그 경관 조명을 완전히 특화하겠다 그런 안을 좀 제시를 했었어요. 보게 되면은 건축물 최상단에 이 건축물 최상단에 라이트 박스, 그 다음에 물결 LED 라이트 같은 걸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화로운 마감재를 계속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경관 조명. 그다음에 뭐 거리 조명, 녹지 조명, 그다음에 수경 조명 등을 세련되게 만들도록 해서 명품 경관 조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밤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구릉지에 대한 어떤 최대한 이점을 살려서 세계 권역 7개 블록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넣겠다. 그리고 동시에 지대가 어떻게 보면 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돋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뭐 조망권 확보에 대한 노력이라든지 또 테라스에 대한 노력 뭐 이런 네네. 것들이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예. 어떤 내용이죠? 그 다음으로 좀 살펴볼 게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그 남산과 한강이 보이는 최고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네. 490m의 스카이워크를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층 아파트하고 네. 옥상층에 조망형 루프탑 5개 공간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보겠고, 그다음 최상층 전용 테라스를 만들어서 설계를 해서 입주민이 휴식과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되면 하늘 조명이 가능하게. 하늘 조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늘을 조망할 수 있는 천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삼면이 개방될 수 있는 창을 만들어서 좀 특화 설계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현재 조합회사가 제안서로 제안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 외에도 조경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상가 또 어떻게 예. 구성하는지 궁금한데 같이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조경 설계 같은 경우도 좀 제안을 했는데 네네. 이 빛내림 숲이라고 제목을 지었대요. 네. 이거는 이제 미디어 아트로 만드는 거를 말하는 거고요. 빛의 수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수변공원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단지가 지금 구릉지다 보니까 이 단차를 이용해서 인공 폭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판타지아 폭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예술 조형물하고 광장을 좀 대규모로 조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단지 안팎을 5km 정도 순환 산책로를 만들어서 네. 그렇게 좀 조합원님들에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제안입니다.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상업시설 활성화 방안을 좀 특별하게 좀 제안을 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상업용 컨설팅 기업인 에비슨영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상업용 컨설팅을 위한 별도의 그 설계를 위해서 칼린슨이라는 회사하고 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 현대그룹이죠. 구 현대그룹에는 현대백화점 그룹이 또 따로 있어요. 그 현대백화점 그룹과 입점 제휴를 해서 단지 내에 현대백화점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뭐 종로 M스쿨이나 메가스타디 이런 것들에 대한 학원가를 입점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있는 학군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특별한 학군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현대백화점이라는 강한 호재와 함께 학원 시설이라는 독특한 소재가 또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 설계안이 아직 없어서 없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눈에 띄게 다르다, 뭐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입찰 들어가기 전까지 총회 전까지 과연 어떤 형태의 혁신 설계안을 만들어 갖고 나올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때 가면 다시 한번 나오셔서 제안을 하게 되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 현대건설 직원들한테 좀 쪼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놓으라고. 1급 비밀이니까 일단 내놓으라고. 네. 나중에 발표된 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발표된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GS건설에 대한 제안 요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GS건설에 대한 외관입니다. GS건설 측이 혁신 설계안을 한 외관인데요. 네. 먼저 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한남자의 더 헤리티지라는 단지명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후손한테 물려줘도 100년의 주거문화 유산으로 될 수 있도록 건설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각오를 담았다고 제안을 합니다. 100년 내다보고 짓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외관 디자인을 네. 덴마크의 어반 에이전시라는 회사한테 맡겼어요. 그다음에 이 조경 설계를 그 세계적인 그 조경 디자인 회사는 SWA라는 업체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이 단지 전체를 테라스 하우스로 디자인한 유럽풍 주거 환경으로 만들었고요. 네. 한강 조망을 극대화했다. 그다음에 포베이 혁신 설계가 되도록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게 특징입니다. 포베이 혁신 설계라는 게 뭐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제가 모델하우스 가서 제가 좀 늦게 가는 바람에 모델하우스에서 상에서 실물은 못 봤는데 다른 분들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 뭐냐면 59제곱미터를 포베이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24평 아파트를 포베이로 만들겠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설계 도면 그러니까 제안서 상으로는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 실제로 뭐 다른 업체에서는 그게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노력을 했다는 게 대단하더라고요. 자, 일단 또 봐야 네, 되겠네요. 네. 33평 아파트가 포베이로 적용이 되면 방의 쓰임새가 59제곱미터. 그러니까요. 34평 아파트도 포베이로 제공이 되면 방의 쓰임새가 뭐 없다, 너무 작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에 24평 아파트, 59제곱미터의 아파트도 포베이로 제공하겠다. 일단 평면도에 대한 놀라운 발전이지 않을까. 내심 기대가 큰데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지금 그 PPT 자료로는 현재 그거를 이제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은 준비를 못했고 다만 그렇게 이 안을 준비하면서 그 지금 GS가 혁신 설계를 하면서 내세운 강점이 9개가 있습니다. 네네. 9개를 좀 차라리 제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한강 조망을 하게 하겠다. 테라스 하우스를 만들겠다. 포베이 혁신 평명으로 해서 59제곱미터 이상은 전부 다 포베이가 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가변형으로 만들겠다. 가변형. 그다음에 남산과 한강을 품는 명품 조경을 만들겠다. 리조트형 통합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상업시설을 활성화하겠다. 보행 편의를 극대화하겠다. 문화공원을 디자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좀 담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한강 조망을 극대화하겠다는 그 개념으로 해서 혁신 설계를 했기 때문에 GS가 조합에 제시한 혁신 설계 안에 의하면 3,418세대가 조망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 조합원 세대 수의 89%가 한강 조망을 볼 수 있다라고 GS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이거 뭐 복토해서 그 남산 높이까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이 혁신 설계를 통해서 기존의 공동주택 동수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줄이게 되면은 197개 동을 131개 동으로 줄이고 이 주는 만큼 그 녹지율이 기초 조합원이 30.74%거든요. 네네. 요거를 40%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그만큼 또 전용률이 더 줄겠죠. 그렇게 돼서 좀 조합원 입주민들에 대한 쾌적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게 그 혁신 설계입니다. 일단 GS하고 대림하고 동일하게 동수를 줄이겠다에 대해서는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부분이네요. 대림이 더 심하죠. 네네. 줄이겠다는 97개까지 줄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만 혁신 설계 1안인 경우에는 97개가 아니고 네네. 그보다 좀 많겠죠. 음. 그다음에 층수가 낮아지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GS가 됐던 대림이 됐던 뭐 현대건설이 됐던 조합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줄일 건데 어떻게 혁신 설계를 하면서 공사비 비용이 안 들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 꼭 여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것들은 다 돈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부담금으로 다 연결될 부분들이 부분들이죠, 다 있기 때문에 내 돈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재개발 절차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어떠한 시공사를 선정을 할 거고 어떠한 시공계약을 맺을 것이냐 그게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에 지금 한남 3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 맞습니다. 조합원들의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도 어려운 단어도 많고 외국어도 많고 해서 또 방송 특성상 네네.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떤 그 호불호를 강하게 네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자세하게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정말 궁금하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 이거 준비 전에 순화시키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네, 우리 그 성토회장이 될 뻔했다가 시청자분들을 위해 평정심을 좀 되찾아보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시공사들만의 그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 네, 발표가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저희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막 폭로 방송이 진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S건설 그 외에 특별한 제안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되게 좀 독특한데요. 네. 아까 이 대림의 설계안과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저 대림 같은 경우는 조합원 세대당 4억 2천만 원을 더 그렇죠. 가치를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GS 같은 경우는 조합원님 추가 부담금이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을 없애서 2,500억 원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세게 들어갔네요. 네. 아니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4억 2천이나 2,500억이나 그런데 과연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이제 조합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GS 역시도 사업 기간 지연 없는 혁신 설계아니에요. 사업 기간 지연 없다는 얘기는 공사비 증액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혁신 설계 적용 시에 그럼 아파트 면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면 증설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상가 시설도 조금 그러니까 혁신 설계라게 되면 좀 면적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면적은 한 1,042평 정도가 증액되다 보니까 한 750억 정도가 늘어난대요. GS 말에 의하면 GS건설 측의 주장에 의하면. 그다음에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52시를 증설하게 되면서 약 550억 정도의 상승을 수입을 더 증가시킬 요인이 발생을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상업시설 면적 같은 경우도 약 3천억 원의 수입 증가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총 이 세 가지 안에 앞서 말씀드린 혁신 설계를 통한 아파트, 오피스텔, 그다음에 상가 분양으로 인한 수익 증가액이 총액이 얼마냐면은 4,300억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증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800억. 네, 1,800억. 1,80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2,500억 정도의 그 분양 수입 증가가 생기고 결국 이 분양 수입 증가가 생기는 부분은 나중에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조합원 부담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혁신 설계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공사비 증액 부분에 좀 1,800억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조합 집행부가 만약에 GS가 선택이 된다면 그 조합원들에게 했던 얘기들을 어떻게 잘 지시해서 공사비 증액이 안 되게 갈 것인지 네네. 검토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구릉지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테라스하우스에 관련된 이야기 또 준비하셨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테라스하우스를 1405세대에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테라스하우스는 1405세대가 아니에요. 다만 그냥 전통적인 테라스하우스는 얼마냐면 703세대. 근데 오픈 발코니 형태로 이렇게 오픈 발코니 형태로 해갖고 테라스하우스 되는 게 한 702세대 합치다 보니까 그냥 테라스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주장하는 게 한 1405세대 정도 되고요. 조합은 100% 한강뷰 보게 하겠습니다. 아 이건 뭐 조합은 네. 100% 한강뷰입니다. 네. 그다음 펜트하우스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네. 리조트급 커뮤니티 시설을 해서 통합 리조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7성급 7성급의 리조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뭐 대림이 네. 됐던 GS가 됐던 조합원님들은 지금 그 저 참여 제안서 보면서 여기를 사야 돼. 아 일단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 입찰 제안서하고 한남 3구역의 입찰 제안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없어요. 조합원에게 한강 조망권을 제공하겠다라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한강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억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사실 어떤 뭐 에어컨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거 관심도 그런 항목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강 조망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지가 맞습니다. 오히려 더 핵심인 것 같고 한강 조망이 되는 한남 3구역의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 내려도 네 크게 잘못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조합원들에게 집중된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이제 또 하나 남았죠. 상가는 또 어떻게 GS에서 구성을 할지 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GS 같은 경우에는 그 합정역에 있던 메세나폴리스하고 인사동에 있는 그랑서울을 그 활성화시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 경험을 한남자이 헤리티지에게도 녹여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가를 전문으로 설계하는 업체가 아까 텐디자인이라는 설계 업체가 있어요. 네. 그 업체하고 협업을 하면서 연도형 상가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상가 전용 면적률을 개선을 했습니다. 현재 그 최초 조합안에 보면 상가 전용률이 한 36% 나와요. 요거를 50%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별도로 GS 그룹 유통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GS도 네. 그런 업체들이 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미디어 파사트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상업시설 외관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뉴욕에 있는 어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반짝반짝 네네네네네. 그런 게 미디어 파사트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기다가 넣어서 좀 시각 효과가 좀 더 뚜렷하게 지붕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이 이렇게 변해가는 제안을 하겠다는 거고요. 엄청나네요. 거기다가 더 재밌었던 거는 키터넌트로 네네. 아쿠아리움을 넣겠다.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고객이 많이 와서 보고 즐기고 비용을 쓰고 그래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GS 같은 경우는 모리빌딩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일본의 모리빌딩 도시계획이라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갖고 GNM이라고 해갖고 TF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공업 운영 관리하는 회사예요. 요걸 해서 그 여기 한남자의 헤리티지 상업시설을 3년간 네네. 3년간 책임지고 운영 관리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조합 측에 제시를 했어요.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은 조합원님들 한남타운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의 조합원님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면은 지역 주민들이 전철역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전철역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현재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거는 용산역하고 동빙고역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동빙고역하고 이제 그 신분당선 연결선의 중에 과정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동빙고역과 그 사이에 한남 뉴타운 3구역하고 4구역 그 중간쯤에 네네. 그 가칭 한남 헤리티지역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조합원님 지금 이게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합치면 한 13,000세대가 넘는데 네네. 전철역 하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있어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협업을 하고 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서 국토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으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그 GS에서는 현재 그 위례 쪽에 그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답니다. 자기네가. 그리고 이 신분당선은 두산건설이 또 담당을 하고 있대요. 네네. 같이 조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협업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 비용이라든가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 추진비를 자기네가 되겠다. 그래서 역사 전철역 만드세요. 저희가 비용 어느 일정 부분 뭐 전액을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부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네. 한남 3구역 사업계획서 상에 보면은 역에 대한 진행된 사업계획 검토서가 없어요.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한남 4구역은 또 별도 면적이 또 따로 있겠죠. 거기에는 아직 진행도 아직 안 됐고 별도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 그런 좀 난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특이하다. 독특하고 좀 좋은 제안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놓겠다 추진한다고 해서 다 놓아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네, 않지만 어찌 됐든 그 지역의 교통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이러한 제안서 안에도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조합원이 돼야 되겠다.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합원이 되기가 쉬워요? 어때요 좀? 지금 요새 워낙 많이 호가가 올랐어요. 음. 그 저기 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3,500, 4,000 뭐 이랬었거든요. 평당가가. 네네. 지금은 기본이 5,000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기본이 네네. 5,000이고 그보다 뭐 면적이 워낙 뭐 단독주택 면적이 굉장히 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네네. 그런 가격대가 웬만큼에서 적은 가격대가 없어요. 그래서 최초에 간 10억이라는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엄청 크죠. 네. 노량진 뉴타운 같은 데 가면은 1+1도 가능하다는 네네네. 금액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런 금액은 없어요. 그래요? 예, 초기 투자 금액이 그거보다는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만큼 좀 특화시켜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브파크 평당 토급 공사비가 566만 원이에요. 네네. 예. 굉장히 세다고 했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 한남 뉴타운 3구역의 도급 공사비는 598만 원 밑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595만 원을 제한했고 현대건설이나 GS도 아마 그 비슷한 금액을 아마 제한을 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로 만들겠다. 작정하고 만드는 단지입니다. 미분양도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시공사들이 저희가 안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미분양 안 날 거라고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구역 이 한남 뉴타운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내 굴지의 재벌사들이 다 재벌 회장님들 다 사세요. 네네. 네. 그럼 사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다만 이 매도하고 있다는 그 부분하고 금액 차가 안 맞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시공사 선정 진행을 가는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네. 한 상태라서 과연 그럼 이제 조합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 때고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단 대표님을 만나 뵙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공사 쪽으로 가야 되는가에 네.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식의 혜택을 누리려면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데 조합원이 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일단 대표님한테 문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아무튼 저희 시청자분들 연락 가시면 바쁘시겠지만 친절하게 상담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다 보니까 그죠? 근데 사업 시행인가 나면 네. 거래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 여기는 뭐 분양가 상한제 네. 다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네네. 그냥 지금도 열심히 계속해서 문의 전화 오고 네네. 계속해서 금액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네. 그런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같이 진행해 오셨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생각보다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예, 생각보다는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네. 좀 편하게 해야 네. 되는데 말이 네. 빨라져서 음, 또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건 아닌가 싶어서 좀 송구한 마음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다음에 네네. 제 생각에는 이제 제안서 발표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네. 그때쯤 한번 다시 오셔서 변경된 내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 시공사에 대해서도 네네. 구체적으로 좀 이제는 드러낼 거 드러내고 또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음 방송 기대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 내용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약소하게 설명을 해서 너무 좀 죄송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표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네, 문의 가시면 상담도 잘 해주시고 좋은 매물 소개도 좀 잘 해주시고 하셔서 대표님 사업에도 훈풍이 불기를 네,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한남 뉴타운 3구역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미래키움 부동산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성심성의껏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자막이랑 같이 해서 네네. 보내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 매스컴에도 그렇고 발표도 그렇고 계속 나오게 될 한남 3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 즐겁게 지켜보시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곳의 중심 용산의 한남 뉴타운은 어떠한 식의 개발이 진행됐는지, 또 그곳을 통해서 나의 주거의 삶의 질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은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다각도로 고심해 보시면서 방송 같이 보시면 뜻깊은 시간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에 다른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